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27일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이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본래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 당대표는 나가지 않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침 일정이 비어 있어서 내 발로 내가 걸어서 갔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는 바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금 임기 만료 한 20여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여당에서요, 비판적 입장문,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세게 이 비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요, 여전히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들끓는 분위기가 살아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장제원 의원하고요, 안철수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윤석 대표가 최근에 이 간장한 사발이 날라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요, 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끌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포럼이 열렸어요. 이 포럼에서 안철수 의원이 참석하고 당연히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자들하고 답변을 내는 내용을 보면요, 야, 이거 간장 도대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제히 무시하면서, 즉 이 불쾌한 감정을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통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윤핵관을 갈라치게 하는 이준석 대표의 전략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최재원 의원은 지금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는데, 이 성상납과 관련된 윤리징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밝혀왔던 그런 논리적 구조를 그대로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지금 이준석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이것이 이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집중적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재형 위원장도 숟가락 하나를 던져서 이준석 대표를 살리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오늘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깊이 있게 또 이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그동안에 보면 말이죠, 오늘 또 이 경찰 지휘부 회의가 8시에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사임하겠다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는 바람에 지휘부가 상당히 술렁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김창룡 청장이 경찰청 업무를 소홀히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태론을 일축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고하고 가는 것으로 이 경찰 이 고위 지휘부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회의가 열리자마자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사실 하나를 이제 폭로를 했느냐,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왜 사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 경위를, 이 무엇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딱 와 있는지를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지난 주말이죠. 오늘이 27일이니까 25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 6월 25일 날 이 김창룡 청장이 말이죠, 행안부 장관하고 전화를 했는데, 야, 이거 무려 몇 분 하신 줄 아닙니까? 98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98분간 통화했는데 왜 김창룡 청장이 통화를 했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자문위에서 내놓은 권고안, 경찰 통제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갖겠다. 그래서 지휘규칙을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경찰에서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적 이 통제안이거든요. 이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98분간을 설득했다라는 이 내용을 갖다가 처음으로 지휘부에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민 장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김창룡 청장이 처음서부터 경찰 내부로부터 지휘부 책임져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좀 내부망에다가 직원들한테 서한을 올리면서까지 내가 경찰청장직에 연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담아서 행안부에 전화해서 이것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난 25일 날 이상민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관철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러한 지금 이 김창룡 청장의 설득에 대해서 말이죠, 이상민 장관이 움직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 경찰총재는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해왔는데, 이거야말로 이거는 잘못된 비정상적 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 통제가 아니라 투명하게 행정안전부를 통한 통제, 즉 행안부의 경찰국 조직 신설을 통한 제대로 된 정상적 통제를 하겠다. 이 안은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그럴까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상 이제 보면요, 이 행안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비공식적으로 직거래를 해왔는데, 현재 치안 사무 관련해서 경찰은 어느 누구 지휘도 받지 않는 치안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를 경찰국을 신설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김창룡 청장은요, 98분간의 통화를 통해서 91년도 경찰법 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걸 하려면 경찰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중히 접근하라, 이렇게 장관을 설득했는데 장관한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8분간의 통화, 이 통화가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으로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지금 이상민 장관도 오늘 관련 이 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비공식적인, 즉 청와대 민정수석이 또는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행안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안부 조직을 건너뛰고 경찰 통제를 진행하는 거, 이거야말로 헌법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휘라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러한 지휘라인을 이 관련 법규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으니까 이제 사퇴라고 하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김 청장도 본래 그래서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 사의 브리핑을 서대문 경찰서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그리고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는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항명이다, 이렇게 강한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요, 이 김 청장의 이러한 정치 행위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 주실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요, 강하게 김 청장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 청장은요, 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나서 반차 휴가를 쓰고 바로 퇴근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퇴를 냈으면 사퇴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자리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앉아 있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 그것이 상식적인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리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즉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창룡 청장을 임명했고, 김창룡 청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내와서 이미 뭐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 할 때부터 그 당시 이 시민사회 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할 때 바로 밑에 이 경찰청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각별한 스킨십을 통해서 친분관계, 신뢰관계를 유지해왔고 그것이 작동이 돼서 이제 경찰청장에 이르는 초고속 승진을 해왔는데 그러한 정치적인 과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의 표명이 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이 떠났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떠났을 때 이 치안관계, 이 경찰이 맡고 있는 그러한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대통령이 떠나면은 이 국내 치안 안보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도 대통령 수행하지 않고 그 밑에 1차장 김태우 차장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경찰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하기 위해서 국내를 비웠는데 가장 중요한 치안 유지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의 수장이 그 사의를 표명하면서 바로 이 반차 휴가를 내고 퇴근했다? 이거는요, 저는 항명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2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라도 말이죠. 이거 군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당연히 경찰도 당연히 최고 통수권자 말이죠. 대통령이. 자, 그런데 군 합참의장이나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 이 각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무슨 지시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갖고 휴가 내고 집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은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에요. 의사 표명을 했지 의원 면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반차 휴가를 냈으니까 이 휴가권 승인권자가 이 경찰청장이 내면은 이게 행안부 장관까지 결재가 돼야 되는 건지 안 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요, 경찰청장 등 되면은 행정법상으로, 관련 법규상으로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설령 결재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고 외유에 나섰는데 이 사의를 표명해서 자리를 비워놓는다? 이거는요, 절대 공직자로서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강력하게 필요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여권 안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할 것이다.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회복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지금 경찰은 수사권과 정보권, 인사권을 다 독점하고 있고 비대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즉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요, 이 수석 대변인 입장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너무나 뻔뻔스러운 것이고, 이런 이 사표를 낸 것은, 반발해서 사표를 낸 것은 국가와 국민보다 자기 정치가 우선인 아집에 불과하다.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분란을 지금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경찰청장 사퇴라고 하는 그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요, 경찰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검수한 박 폭거로 인해서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비대진 권력이 공권력의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제받지 않겠다는 이러한 생각,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행안부의 경찰 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 감독 조치이고,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은 은밀하게 경찰을 총재해왔는데 이제는 공식 조직과 체제를 통해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찰을 감독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총재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김 청장은 오늘 사의 표명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시대정신에 반하고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 아주 강하게 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찰청장 사의 표명과 관련된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장제원 의원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이준석 대표, 당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정치력이 없다. 즉 포용적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것이 전반적인 평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게 간장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간장 발언. 이 간장 발언, 왜냐면 뭐 이 미끼를 안 물었더니 이게 직접 쏘고 있네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간장 한 사발을 퍼부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간장이 뭐냐? 간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요, 안철수 의원과 이 장제원 의원 공이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서요, 특히 안철수 의원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속이 타나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오늘 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이 포럼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래혁신 포럼입니다. 미래혁신 포럼인데 여기에 참석해서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얘기한 건데, 오늘 혁신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는 장 의원이 지난번에 본인의 분당갑 선거 개소식 때 와서 축하해줬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으로서는 제일 큰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 여쭤보고 싶었고, 오늘 강연 자체가 전반적인 정당의 혁신, 또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그런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제일 주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그건 따로 여쭤보지는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국민들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그 혁신이 안 되는 것인데, 국민의 변화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당의 혁신 아니냐. 혁신위원회는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책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그것이 정책적인 변화, 이것이 혁신의 핵심이지 공천권 행사가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위의 중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미션이 공천에 있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못하고, 그러면 지금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 혁신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지, 파워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해서는 정말로 부질 없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요, 오늘 이 미래혁신 포럼 행사가 마친 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과의 관계에서 언론인에서 이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갈등이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다는 거냐, 자꾸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서로 자중하고 말을 아끼면서 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냐. 더 참고 인내하고 서로 간의 말을 아끼면서 집권 여당의 진중함, 무게감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면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 포럼과 관련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포럼은 있던 것을 재개한 것에 불과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의원 연구 모임을 할 것인데, 이것을 새롭게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과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과정을 보인다면 지지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고, 윤 대통령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분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최재형 지금 혁신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역시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판사 출신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핵심은
성상납 의혹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교사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윤리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의견을 묻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윤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요, 일단 증거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한다. 사실관계 확정 없이 징계하기는 어렵고 예단과 측측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요, 성상납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서 그걸 인정할 것이냐는 윤리위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최재형 위원장의 발언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최재형 원장과 마찬가지로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팩트 자체가 없다. 그런데 있어야 할 말이지. 없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자체가 상납이 없는데 뭐를 증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냐, 인멸하겠다는 거냐,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요, 시종 일관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는요, 내가 성상납을 했고 내가 성상납하지 않았다라고 나를 회유하는 그런 이준석 측근들의 이 제안, 회유가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그래서 언뜻 보면 참 헷갈리는데요. 야, 그러니까 선물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지 않았다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줬다라고 하는 게 신뢰가 더 많을지, 아예 받지 않았다가 오리발 팍 내미는 것이 신뢰가 많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비교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 젊은 분들에게 많이 권유를 해 주시면은,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